두 번째 키워드 정신 나간입니다. 네, 살짝 읽기가 좀 부담스러운 키워드긴 해요. 보겠습니다. 야, 김병주, 정신 나간 국힘 발언에 22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부터 파행입니다. 저희 아까 일면에서 소개를 드렸었죠. 네. 근데 안 그래도 어제 예상을 어느 정도는 했어요. 좀 오늘 대정부 질문인데 좀 시끌시끌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파행이 됐습니다. 어쩌다가 파행이 된 건지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다음은 대구 북구울 출신의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도 인사하시죠. 인사는 존경심이 들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한미일 일본과 동맹의 단어를 씁니까?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죠. 국민의힘 의석에서 정신 나갔다는 소리가 있었다고 하면서 사과하라고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과하시겠습니까? 사과할 수 없습니다. 30초 내에 정리가 되지 않으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나가셨으니까 그런 단어를 쓰고 제가 분명히 이것은 더 이상 회의 진행이 어려우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치지 않았습니까? 정신 나간 거. 네, 일단 기본적으로 뭐 앞서 초반에 나왔었던 뭐 국민의힘의 김승수 의원도 그렇고요. 그 뒤에 나온 이 김병주 의원도 그렇고 여야가 상호 간에 별로 존중하는 느낌이 없긴 합니다. 어제 이 본회의를 보면. 그런데 지금 일단 주원규 위원님. 네. 지금 파행이 됐었던 그 단초가 된 단어는 이 단어였었거든요. 이 단어는 막말입니까? 아닙니까? 전체적 맥락으로 봤을 때는 망언에 해당할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이 과정들 속에서 사실 김승수 의원도 그렇고요. 이 존경이라는 그 기본 전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법사위에서도 그 존경에 대한 또 이 논쟁이 있었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마 신경전이 고조된 상태였고, 그리고 이제 한미일 동맹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사실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주 의원이. 왜냐하면은 일본과 한국은 영토 분쟁에 대한 가능성과 그 위기 의식이 언제나 지금 상존하고 있는 상태인데 네. 그 상황 속에서 동맹이라는 논평을 쓰는 것들에 대한 부적절함은 충분히 지적할 수 있었지만 사실은 이런 어떤 감정적 발언이 지금 앞으로 있을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최상병 특검법 발의라든지 여러 어떤 굵직한 현안들을 약간은 협치의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여기서 막혀버렸다라는 그 전체적 맥락에서는 망언의 수준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더 하나는 태도에 있어요. 사실 그 다음에 그냥 김병주 의원께서 유감이라는 표현 정도는 하실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상태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은 네.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야당으로서 폭주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김병주 의원은 지금이라도 조금 전향적인 유감이나 사과 표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유감이나 사과 표명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자칫 폭주로도 보일 수가 있다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민주당에서 어제 이로 인해서 본회의가 파행되고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동석 의원님. 네. 민주당에서는 이거는 국민의힘이 본회의 파행시키려고 지금 술수다. 전략적으로 지금 파행시키려고 강하게 항의하고 막 정회까지 간 거 아니냐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정신 나간 국힘 의원들, 이거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전부 다 싸잡아 비난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정신 나갔다는 그 소리 자체가 무엇을 놓고 정신 나갔다는 거를 의미한 건지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가면서도 사과는 하지 않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삿대질까지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게 사실 뭐 김병주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 내부와 이렇게 소통해서 이런 만행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김병주 의원이 저런 거를 했다는 거는 결국 네. 여당과의 그런 협치에 있어서 결국 불을 이제 계속해서 지르는 그런 격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김병주 의원 계속해서
사과에 대한 어느 정도 사과는 밝히기 힘들겠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고요. 지금 남은 거는 지금 최상면 특검. 오늘도 계속해서 여야의 대치는 계속될 겁니다. 그것에 있어서 김병주 의원이 어느 정도 본인의 그런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면 결국 여야의 협치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도 대정부 질문이 있을 예정이니까 충분히 유감 표명을 할 기회는 있을 거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 여기서 드는 생각이 장현주 변호사님. 보통 좀 논란이 되고 그래도 이 정도면은 유감입니다 정도 유감 표명하고 보통 이어가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최상병 특검을 처리해야 되는 어떤 큰 대의가 있으면 대의를 위해서 유감 표명하고 그냥 진행했을 법도 한데 자칫 야당도 오늘 본회의 그냥 파행 바랬던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글쎄요, 뭐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김병주 의원이 사과를 하지 않은 것이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지는 개인이다. 않아요. 일단 지금 국회가 개원하고 지금까지 지금 돌아본다라고 한다면 네. 그 분위기 자체가 서로 간에 좀 극한의 대립 분위기로 좀 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서로 반영된 것 같은데 사실 저 국회에서 어제 있었던 일 중에는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도 사실 국회의장에게 목례를 하는 관행을 지키지 않았거든요.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그동안 계속해서 국회 원구성에 있어서 관례를 굉장히 중요시해 왔으면서도 정작 또 국회의장에게 목례를 하는 관행을 지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하라라고 하니까 존경심이 들어야 인사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 그렇다면 김병주 의원이 사과를 할 법했다라는 말은 똑같이 김승수 의원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인사를 할 법도 한 거거든요. 우원식 의원 개인에 대한 어떤 존중이 아니라 국회의장이라는 그 자리에 대한 존경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인사를 하는 것인데 존경심이 들지 않아 인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는 사과를 하지 않는 김병주 의원과 저는 뭐 같은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이런 면에서는 뭐 민주당, 뭐 국민의힘, 뭐 누구 잘잘못을 따진다기보다는 지금 국회 분위기 자체가 사실 감정의 골이 너무나 깊어져서 서로 간에 그런 작은 사과나 또는 작은 인사조차도 양보하지 않는 분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만약 여기서 사과를 한다면 또는 인사를 한다면 접어주고 간다라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극한의 대치이기 때문에 이게 뭐 마치 인사나 사과 이런 좀 지역적인 문제로 가는 것 같지만 결국 본질은 최혜병 특검법이라든지 지금 뭐 관련된 여러 가지 법안들이 상정된 부분들 또는 뭐 탄핵안들 지금 검사 탄핵안들이 뭐 법사위에 간 부분 이런 부분을 놓고 본질적으로 서로 간에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네. 여야 뭐 어디 하나 뭐 잘한 건 없지 않느냐 서로 간에 지금 다 서로 존중을 안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하지만 김승수 의원도 봐라 국민의힘 관례 중요하다고 하지만 관례 안 지킨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최수영 의원님. 저는 이건 좀 다른 문제라고 봐요. 김승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냥 선택의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본인이 비난받으면 끝날 문제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존경심이 없어서 난 국회의장에게 인사는 관행 안 했다. 그러면 본인이 비난받으면 돼요. 본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으로서 품위 유지를 하지 못했다는 비난받으면 되는데 김병주 의원의 건은 사례가 다르죠. 왜냐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을 전부 싸잡아서 정신 나간 의원들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일종의 라벨링이에요. 딱지 붙이기예요. 이거는 일종의 네이밍 스티커예요. 이거는 굉장히 부적절하죠. 왜냐하면 설령 그게 당의 논평이었다고 쳐도 전체 맥락을 봐야죠. 근데 거기서 딱 하나 아니 대한민국 어느 국민이 한일 동맹을 찬성하고 한일 동맹에 대해서 박수 보내는 국민이 어디 있고 그 표를 먹고 사는 국민의힘원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한미일 동맹 일종의 수준으로 필요할 땐 서로 전략적 연대를 하자라는 차원의 얘기를 그거를 딱지 붙이는 식으로 라벨링하는 식으로 악마화하는 거. 이거는 이게 이제 문제가 저도 되는 뿐더러 이게 지금 국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러면은 그 김승수 의원의 목례하고는 이건 사안이 다른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김병주 의원이 아마 이번에 최고위원 출마하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지금 말하자면은 특정 지지층을 향한 강성 발언들이 본인의 캠페인에 도움이 될지 몰라도 22대 국회가 순항해서 민생의 바다로 나가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회의원이 어디서부터 내 목적의식이 출발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저는 상징적 사례라고 봅니다. 김병주 의원이 이번에 최고위원회에 출마를 하면서 나름 선거운동 비슷하게 본회의장을 좀 활용을 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이셨어요. 근데 어제 김병주 의원의 이 발언에 대해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국회가 이렇게 거칠고 함부로 막말을 해대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하고
민주당의 지금 막말 행진이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정청래 의원의 막말 프레이드가 여러 의원들로 번지되는 오늘 급기야 김병주 의원의 본회의장에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까지 이어졌습니다. 정말 정청래 바이러스가 지독하고 무서운 것 같습니다. 네, 김병주 의원의 막말 이거 정청래 바이러스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마침 정청래 의원도 관련해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일본과 동맹을 한다고 한일전은 들어봤어도 한일 동맹은 처음 들어본다. 김병주 의원이 예리하게 잘 지적했다. 일제치하 36년의 치욕을 잊었는가? 군인이 군인다워야 군인이지 참군인 육군대장 출신 김병주 의원 화이팅이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장효주 변호사님, 아까 말씀이 김병주 의원 개인 차원의 의견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청래 최고위원도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이제 개인적인 부분이라는 것은 네. 사과를 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은 개인의 책임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이 정신나간이라는 말이 나오게 됐던 그 맥락을 들어보면 그냥 한 말은 당연히 아니고요. 국민의힘의 대변인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김병주 의원으로서는 그리고 이제 지금 출신을 생각해 본다면 네. 김병주 의원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육군대장 참기는 출신이죠.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따라서 어떻게 한일 동맹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느냐. 그리고 독도라는 것을 두고 우리가 영유권 분쟁이 있는 나라와 그리고 과거사 문제가 이렇게 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나라와 과연 동맹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지적하다가 나온 표현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표현 정도는 당연히 거칠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 나온 맥락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한일 동맹이라는 그 용어 자체의 문제점도 저는 반드시 좀 제기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정신나간이라는 표현만 좀 언론에 많이 부각이 되고 또 많은 국민들께서 그냥 막말만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정청래 의원으로서는 이 부분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해준 게 아닌가. 이 결국 일본과의 동맹이라는 말을 쓴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점,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지적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네. 말 자체는 좀 표현이 세고 강하고 그래서 좀 많이 나갔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말이 나오게 된 배경도 좀 같이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취지의 글이었을 거다라는 건데 이 사안에 대해서 정청래 의원만 동의한 건 아닙니다. 지금 정청래 의원 화이팅 그랬죠. 양문석 의원도 강성으로 분류가 되죠. 양문석 의원은 이렇게 올렸습니다. 글을. 양문석입니다. 정신나간 국힘당 의원들이라면서 도대체 뭐가 문제죠?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질타할 만한 걸 질타했다라고 우린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원래 양 의원이 강성 인사였다는 거를 좀 감안을 하긴 하는데 근데 이게 어디다 올렸느냐? 본인 SNS에도 올렸을 수 있어요. 근데 본인 SNS 말고 보면 이동석 의원님. 네. 제명인의 마을에 올렸습니다. 왜 제명인의 마을에 올린 걸까요? 본인 장사하는 거죠. 네. 지금 뭐 계속해서 강성 발언을 쏟아냄으로써 결국 뭐 친명계를 포함한 민주당 지지 세력을 굉장히 아우르는 내가 정말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선봉에 서 있다 이런 거를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정청래 모 의원이라든지 계속해서 하는 게 지금 민주당에서 쓰이는 프레임입니다. 이게 또다시 돌고 돌아온 친일 프레임. 결국 이걸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뭐 윤석열 정부에서는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우호적인 한일 관계,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계속해서 뭐 아주 좋은 관계 형성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드러냄으로써 정치권에서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또다시 저런 본회의장에서 한일 프레임을 씌운다든지 그러면 또 일본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이겠습니까? 굉장히 우호적인 입장에서 적대적인 관계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결국 대통령실을 포함한 정치권이 한 힘이 돼서 정말 미래지향적인 국가와 국가 간의 형성 관계로 이어져야 된다고 되는데 저는 이런 민주당 의원들의 이런 행보, 이런 친일 프레임 씌우기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도 절대 좋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외교적인 문제로도 좀 번질 수도 있다. 그런 사안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글이 제명인의 마을에 올라왔죠. 근데 제명인의 마을에 이장님은 이재명 전 대표입니다. 이제 전을 붙여야 돼요. 이재명 전 대표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어제의 이 논란 끝에, 발언 논란 끝에 정회까지 파행이 된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몰라요. 탕 의원이 뭘 알겠습니까? 근데 지금 시간 끌기 전략으로 오히려 표결을 아예 안 하고 자동 산회하는 전략을 지금 짜고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나는 평의원이어서 잘 몰라요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금은 대표직을 내려왔기 때문에 평의원이 맞죠. 하지만 좀 낯설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박찬대 원내대표는 뭐라고 하느냐 들어볼까요? 우리 김병주 의원님의 발언 내용은 보지 않고 아까 말했던 그 표현에 대해서 거칠게 붙잡고 그거를 기초로 파행할 빌미를 찾아냈던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의사진행을 실질적으로 방해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병주 의원의 사과를 전제로 속개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사실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자동 산회가 되게 된다고 생각하고요. 내일 다시 새롭게 우리 민주당은 따박따박 정해져 있는 예정대로 앞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 따박따박 걸어가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최수영 의원님. 이 얘기인즉슨 오늘 다시 또 대정부 질문 있거든요. 오늘 다시 최상병 특검법 올린다는 겁니다. 그럼 국민의힘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참 국민의힘 입장에서 난처하죠. 근데 저도 사실 뭐 국회 출입 기자도 했었고 또 여러 가지 정치권에 저도 이런저런 몸담아 있는데 대정부와 질의하는 기간에 의사일정 변경해서 저 특검법 상정하는 거 저는 정말 전무후무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 22대 국회 들어서 민주당이 너무 많은 관행과 관례를 깨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관행과 관례라는 것도 일종의 관습법 같은 거거든요. 국회가 법을 만드는 공간이지만 법을 만드는 공간에서의 전제 조건은 정치입니다. 정치를 통해서 법을 만드는 건데 정치를 무시하고 지금 법을 만들겠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국민의힘 입장에서야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필리버스터? 그렇다면 필리버스터 하겠죠.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법에 정해진 이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계속 오늘 밤까지 끌고 가지만 이거 3분의 1 이상이 또 필리버스터 철회를 요구해서 과반이 찬성하면 그건 무력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벌이 장사를 하는 거예요, 서로가. 근데 뭐 이렇다면 이제 내일 다시 상정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 이제 이런 것들이 무한 굴레에 이제 들어간 건데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22대 국회가 21대 국회와 뭐가 다른 거예요? 오히려 이게 선진화가 아니라 퇴행화라는 이제 비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도대체 여야 지도부가 어디서부터 이 문제, 꼬인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이렇게 되면요. 정기국회 9월 본회의 안 하고 9월 정기국회 국정감사는 국조냐 특위냐 이 얘기합니다. 저는 참 난감하다 하는 말로 논평할 수밖에 없네요. 네, 지금 최수영 의원님 참 난감하다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국민들이 난감하다라는 생각으로 여의도를 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